안녕하십니까. AI 농사 송명건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중순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이제 보직자 팀장들을 대상으로 한 DT 교육,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수업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 그것을 어떻게 인공지능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인공지능 활용 영역에 대한 부분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공지능은 세 가지 분야. 먼저 회계라는 분야에서는 이게 경향성을 바탕으로 우리 그 특정 값을 예측하는 분야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제 경력직의 연봉 예측. 채용을 회사에서 했을 때 경력 직원의 연봉을 얼마큼 줘야 될지, 그리고 영업점을 신규 오픈했는데 이 영업점의 매출액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중고차 가격은 시장에서 시세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즉 연봉, 매출액, 가격, 자동차 가격 이처럼 특정 값을 예측하는 이제 회계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류입니다. 이제 특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이제 인공지능이 구분을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채용을 할 때 A라는 지원자가 합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지금 재직하고 있는 구성원이 퇴직을 할 것인지 계속 근무할 것인지, 그리고 특정병,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거겠죠. 그 감염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어느 기준을 바탕으로 어느 범주에 속할 것인지를 인공지능이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추천, recommendation인데요. 사용자의 기호와 특성을 찾아서 그 비슷한 것을 찾아서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업무 특성, 직무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 과정을 추천해 준다든지, 또 여러분도 많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유튜브 추천 동영상이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분류라는 영역을 잘하면 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사에서는 수많은 인사노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들이 인공지능이 그 문제가 리스크가 있는지 리스크가 없는지를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준다면은 이렇게 되면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가 이전 직장에서 이제 전사의 도급 리스크를 개선하는 그런 업무였거든요. 이제 그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도급이라는 것이 원청과 하청을 도급 계약으로 성립이 되죠. 그러면 이제 협력 업체에서는 그 도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도급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원청 직원들이 지휘 명령을 하거나 작업 지시를 하면서 이제 불법 파견에 싹이 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청 직원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즉 나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라 원청 소속 직원입니다. 나의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해 주세요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1심, 2심, 3심을 거쳐서 이제 판결을 하게 되죠. 불파가 아닙니다. 준법 도급입니다. 라고 판결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불법 파견입니다. 라는 내용의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준법 도급으로 판결이 되면은 법률상 제재는 없고요. 불법 파견으로 판결이 나면은 고용 의무와 함께 그 원하청 간의 그 임금 차액을 지불하는 부담을 원청에서는 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청 직원이 소송을 제기해서 3심까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판결 전까지는 불법 파견인지 아닌지가 불확정적인 상태인 거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뭐 사장님, 임원분들이 항상 여쭤보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불법 파견이야, 아니야? 리스크가 있어, 리스크가 없어. 계속 확인하시고 물어보시고 주문하십니다. 저 역시 그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요청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DT 교육을 받으면서 인공지능의 분류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이것을 좀 더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법 파견 판례를 인공지능 AI가 판단 기준을 학습을 해서 분석 모델을 만들어서 그 분석 모델로 회사 사업장을 불법 파견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 결과 준법 도급이 나올 수 있고요. 불법 파견이 나올 수가 있겠죠. 준법 도급이 나온다면은 그냥 계속 사업을 그 도급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불법 파견이 나왔다. 그러면 예측 결과를 준법 도급으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항목을 개선할 것인지 선택해서 예측 전환을 시킨 다음에 사업을 지속하는 게 이렇게 되면 즉 예측을 하고 그 예측 결과에 따라서 준법 도급화를 시키는 이 두 가지를 하면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 파견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예측값도 나오고 예측값에 따라서 불법 파견을 준법 도급으로 전환시키는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와서 제가 올해 1월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 파견 리스크 관리라는 책을 쓰게 되었거든요. 이 책을 쓰면서 또 느꼈던 게 비단 이 불법 파견 리스크 관리에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을까?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분야에서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자면 먼저 해고,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가 있죠. 리스크가 있다면 법률상의 문제가 있다면 부당 해고가 될 것이고 없으면 해고, 정당 해고가 될 것입니다. 징계 또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크가 있다, 부당 징계, 리스크가 없다, 징계, 정당 징계가 될 거고 이제 전출을 보냈는데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부당 전보가 될 것이고 뭐 없으면은 전보, 정당 전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노무사로서 저희 자문사와 고객분들께 이런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노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노동사건 대리도 하고요. 컨설팅, 자문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제가 왜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